근데 잠깐만. 역함수 미분법 다음에 하기 전에 이계도 함수했고 그런 거 없네. 오케이. 우리 이계도 함수 안 하고 갔죠? 요것만 마무리 짓고 갑시다. 251페이지. 이계도 함수는 그냥 2번 미분하는 거예요. 크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걸리면 도함수의 정의를 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프라임을 2번 써주면 돼요.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라고 읽건가 아니면 투 프라임이라고 읽던가 아무거나 읽으시면 되고, 여튼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계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 미분하는 게 이계도 함수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표기법이 지금처럼 뉴턴의 표기법도 있지만 라이프니츠의 표기법도 있었죠. 근데 이게 표현이 d제곱 y, dx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좀 해석을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dy, dx라는 거의 의미가 이제 y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거였죠. 그쵸?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게 이계도 함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미분을 하나 더 해줘요. 얘 자체를 한번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y를 왜 한번 안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뜻이라서 이게 2x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y dx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겠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d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d제곱. dx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dx의 제곱. 약간 요런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끝이에요. 뭐 개념 설명할 게 없네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제를 풀어드릴 건데 하나만 풉시다. 하나만. 이런 걸로 시간 쓰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보기 5번만 할게요. 보기 5번. 우리가 지금 y라는 녀석을 2에 마이너스 x sin x라고 했고,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그 다음 플러스 2y는 0임을 성립하는 거를 보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y 프라임이랑 y 더블 프라임을 둘 다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y 프라임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그금이 쓰지 마시고 2의 마이너스 x는 앞으로 둔 다음에 sin x를 미분한 코사인 x를 배치해 주시고 sin x 그대로 배치해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x 미분한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y 더블 프라임은 한 번 더 미분이니까 요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를 미분한 거 마이너스 sin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써주는데 마이너스 배를 해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소거가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그냥 2의 마이너스 x를 할게요.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코사인 x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얘를 2배나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2배를 하게 되면 2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2 코사인 x, 2 사인 x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 더하는 과정이 얘네들이 소거가 될 거고, 그럼 요건 어떻게 사라지냐면 여기다가 또 2배 해야 되죠. 2y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또 소거가 될 거다. 그래서 그냥 0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하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플 개념 익힘 1번의 문제도 그냥 2번 미분해 주세요를 말하고 있으니까 요거 풀고 오늘 할 걸로 넘어갈게요. fx가 x의 2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프라임 0이 1이고 더블 프라임 0이 2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수함수니까 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x를 미분하시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얘를 미분한 a를 갖다 쓰고 x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게 되면 E의 B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1이다. 그럼 B의 값이 바로 0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합시다. F 더블 프라임 X는 E의 AX 플러스 B를 그대로 써준 상태에서 1 플러스 AX를 미분하면 A가 될 거고, 더하기 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A배를 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A제곱 X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다시 0을 집어넣은 F 더블 프라임 0은 E의 B 곱하기 0 집어넣으면 2A가 되겠죠? 근데 아까 E의 B가 1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2A가 될 거고, 요 2A가 2니까 A는 1이겠죠. 그냥 연산입니다. 연산. 알겠죠? 대신에 이제 지수함수를 연산해 줄 때는 앞에 둔 다음에 미분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뭐하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끝. 잘 있어라. 여러 가지 미분법. 자, 접선의 방정식으로 갑시다. 오케이. 오늘 할 거는 그냥 수학2 내용이에요. 그냥 수학2 내용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셈 치시면 되고, 보도록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는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랑 동일하다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고, 직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하나랑 한 점을 알고 있으면 되죠. 혹은 두 점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한 점 알고 기울기 아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 왜냐면 접선을 아니까. 그래서 유형이 3개 있었던 거 기억해요? 이 접선의 방정식 파트. 1번 유형이 뭐였냐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고, 두 번째가 기울기를 알 때 이 접선이고, 세 번째가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 유형이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1번 내용부터 설명할게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치면 요 곡선 위에 이제 A, FA라는 점이 있겠죠?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 어우씨,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F'A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접선을 구하라는 게 문제겠죠, 당연히.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Y는 접선의 기울기가 F'A고 한 점 A, FA를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법선을 구하라면, 법선은 뭐죠? 법선은 수직으로 지나가는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직 일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법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기울기에다가 몇 배 하면 됩니까? 기울기는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F'A분의 1 이렇게 두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법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A 플러스 FA 동일하게 구해주면 돼요. 요게 접선이고 요게 법선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 뭐 매개변수 함수라든지, 왜냐면 이런 형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y는 fx 형태가 아니라 뭐 매개변수 함수라든지 아니면 음함수라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뭘 구해주시면 돼요? F'X를 구할 수 없으니까 dy dx를 구해주신 다음에 거기 알맞은 값들을 계산하면 되겠죠? dy dx 요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랑 음함수 쪽에서는 이 뭔가 그래프를 그려서 접선을 막 기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갑시다. 요거는 이제 기울기를 알 때죠. 그래서 기울기 m을 알 때 그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딱 기울기만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가 만약에 뭐 1이래.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은 딱 하나 있겠죠? 이 상황에서. 그쵸? 그런데 이제 접점을 모르니까, 원래는 접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접점을 모르니까 이 접점을 t,ft라고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t랑 동일하고 그게 m을 만족하면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뭘 찾으면 돼요? t 값을 먼저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정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f't는 m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푸시면 t 값이 나올 거고 그 t 값을 다시 대입하면 접점 나올 거고 접점 나오고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직방 구할 수 있고 끝. 세 번째. 곡박점. 곡선 밖의 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응? 뭐 여기 점을 A, B라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곡선 밖에서 끄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럼 요 점의 접점의 좌표를 또 모르니까 t, ft라고 또 두면 되겠죠? 접점을 모르니까. 그럼 이제 뭘 쓰면 되냐면 원래 공식 그런 거 공식 쓰지 않니? y는 f't x-t 플러스 ft 한 다음에 a, b 대입하고. 근데 그걸 정리한 게 요겁니다. a, b랑 t, ft의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b래.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봅시다. t부터 쓸게요. t-a분의 ft-b 이러면 요 점과 요 점에서의 기울기죠. 근데 그 기울기랑 뭐랑 동일한가요? f't랑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쓰면 되고 요거는 이제 t-a를 곱하고 b를 넘기면 그 식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 알겠죠? 요걸 활용해주면 좀 더 이제 계산이 간단해진다 뭐 말고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이거 각각에 내가 예시를 좀 적어놨구나.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제가 예제를 딱 하나씩만 준비했거든요. 어차피 뭐 예제 거기 있는 문제 다 풀면 시간 너무 없으니까 하나씩만 좀 풀게요. 요 예제부터 갑시다. 자, y는 lnx의 2,1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접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곡선 위의 점을 한 점을 알고 있고 얘 미분계수만 구해주면 되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y'은 x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겠죠?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럼 x 써주고 그런 다음에 2,1을 지나야 되니까 2 대입하면 1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두면 되겠네. 끝. 맞죠? 다음 예시로 갑시다. 자, y는 코사인 2x가 있고 x의 범위가 0과 45도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어디까지 가죠? 얘가 주기가 파이니까 딱 정확하게 여기까지.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당연히 감소함수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하나 유일하게 존재할 것 같네요. 그죠? 요걸 찾아야 되니까 얘를 이제 t, 코사인 2t라고 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면 되죠. 그럼 요걸 미분했을 때 y'은 마이너스 2 사인의 2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t를 집어넣게 되면 공간 좁아라. 마이너스 2 보이니? 보이지?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디다 쓸까? 위에다 쓸게. 위에다가 여기다 쓸게. 요게 이제 t에서의 접선이죠. 접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사인 2t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찾으면 됩니다. 기억나니? 어떻게 풀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사인이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면 돼요? 6분의 파이면 되겠죠? 그쵸? t는 얼마다? 12분의 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요건 좀 외워놓자. 사인의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잖아.
사인의 또 얼마가 2분의 1이지? 사인의? 6분의 5파이? 약간 요런 건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의 6분의 파이가 2분의 1, 사인의 6분의 5파이도 2분의 1, 사인의 6분의 7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의 6분의 11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사인의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사인의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사인의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 그쵸? 사인의 3분의 4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의 3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쵸? 그래요. 뭐 하여튼 방정식 풀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t는 12분의 파이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접점의 위치가 어디였다? 접점의 위치가 12분의 파이 컴마 다시 이거 대입하면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죠? 요게 뭐가 됩니까? 접점이 되고, 접점 알고 있고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 공식 써주면 되겠죠? 다음 예제. 요 예제는 좀 넓은 데로 씁시다. 자, 곡선 밖의 점 2분의 1, 0에서 y는 2의 2x-1승 요거에 이제 그은 접선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그래프들 그려봅시다. 이제 슬슬 그래프들을 그리는 연습들을 해야 되거든. 하나씩 좀 그려볼게. 2의 2x-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지수함수인 ax승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2.7이기 때문에 1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를 생각하되 평행이동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수함수는 y평행이동 말고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2분의 1, 0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접선을 끊겠죠. 근데 여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려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그림을 그리고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요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접점의 좌표를 제가 t, 2에 2t-1이라고 잡는다면 접점과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동일하다를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t-2분의 1분의 2의 2t-1에서 0 빼면 2의 2t-1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얘를 미분한 도함수는 뭐가 됩니까? 얘 미분하면 그냥 요거 바로 미분 때리면 되지 않을까? 그지? 어떻게 돼? 2의 2t-1 되는 거 알겠어요? 따라서 얘가 2의 2t-1과 동일하겠지? 자, 근데 2의 2t-1은 항상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죠? 그래서 양변에 무언가를 나눌 때는 0이 될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말을 계속 할 거거든. 방정식 풀 때 약분할 때 진짜 너무 조심해야 돼. 0이 될 것들은 절대로 약분을 하시면 안 돼요. 미리. 됐어요.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하면 되겠죠. 대신 t가 2분의 1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근데 t가 2분의 1이 될 수 없는 게 t가 2분의 1이면 정확하게 여기 있거든요. 얘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접선은 어쨌든 기울기가 없다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접하지도 않고요. 맞나요? 그래서 곱하면 좌변은 1이 되고 2배라니까 2t-1이고 t는 얼마가 되죠?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1, 2의 1승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접점 알고 있고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기울기야. 그럼 여기다 그냥 1 넣으면 돼. 여기 넣는 것보다 여기 넣는 게 훨씬 낫겠죠? 2가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한 점 알고 있으니까 직선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하나 나오네. 그럼 딱 봐도 얘만 되고 왼쪽에선 접선이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네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괜찮지? 아직까지는 할만하지? 오케이, 좋아. 두 번째 내용은 개념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가다 보면 문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이거 하면 끝인가? 이거 하고 평균값 정리만 하면 끝이네? 그래프를 하고 싶어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틀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갑시다. 공통접선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접선하면 공통접선이 또 꽃이죠, 꽃. 어떤 거냐? 첫 번째, 공통접선은 우리가 접점이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공통접선이라 해요. 두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얘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면 fx나 gx나 이 점에서의 접선은 동일한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통접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같을 때는 연립을 해주면 되죠. 여기에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뭐가 같아야 되고,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지 일단 만날 거 아니야. 그러고 동시에 뭘 만족하면 되죠? 저기서의 기울기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그래서 요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접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준킬러급으로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것도 공통접선이죠. 그쵸? 요렇게 보는 게 일단 공통접선이고, 자, 요 친구 접점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 여기를 제가 B라고 한다면 지금 요 점의 좌표가 A, FA고 요 점의 좌표가 B, GB죠. 그러면 A, FA랑 B, GB랑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랑 동일하냐면 요거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하죠. 그래서 F'A랑도 동일할 거고 G'B랑도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등호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잖아요. 3개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죠? 얘랑 얘로 묶던지 얘랑 얘로 묶던지 어쨌든 연립방정식으로 해결을 하면 돼. 아리나 알겠지? 펜 잡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점이 다를 땐 이렇게 푸는 건데 요건 좀 난이도가 있어서 약간 터프나 이런 발전 문제 위주에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1번만 일단 먼저 예시로 들어볼게요. 1번의 예시. 요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개념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시중에서 좀 가져왔고, 요거를 알려드리면서 공통접선의 유형이 왜 좀 중요한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y는 2lnx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 y는 kx의 제곱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얘 두 곡선이. 그러니까 2lnx는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kx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공통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공통접선을 가지겠다는 거고 접점이 동일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이제 저기 본 것처럼 저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첫 번째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F알파랑 G알파가 같아야 되니까 2ln 알파랑 K알파 제곱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다음 오른쪽 갈게요.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x분의 2가 될 거고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분의 2가 접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 얘는 미분을 하게 되면 2k 알파가 되겠죠. 괜찮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연립방정식은 단순하게 뭐죠? 다항식들끼리의 연립방정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소고법이든 소고법이래.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둘 중 아무거나 하나 갈기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초월식이잖아요. 가간법이 안 되겠죠. 그쵸?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럴 때는 대입법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툴은 이겁니다.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법을 쓸 거야. 자, 대입법을 쓸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대입법을 쓸 거냐면 얘를 없애는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 K랑 알파가 둘 다 있잖아. 그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입법을 써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얘를 안 쓰고, 그러니까 여기를 남겨두게 된다면 K 알파 제곱 미지수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미지수가 전혀 준 게 아니라고. 연립을 썼지만 연립을 쓰는 목적은 미지수를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을 최대한 없애는 게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K 알파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2를 약분을 시켜주면 1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을 알파를 곱하게 되면 K 알파 제곱은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대입법을 쓰면 얘 대신에 얘로 쓸 수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2ln 알파가 1이겠죠?
그래서 ln 알파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알파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2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얼마? 루트 2겠지. 그럼 구하라는 게 뭐예요? K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또 여기다가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1은 K 곱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2가 되고 K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알겠죠? 약간 연립이 좀 특이한데 거의 대부분 어떤 쪽으로 갈 거냐면 승문아 내가 이거 졸면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 계속 흐름 끊기고 열심히 듣는 애들은 무슨 죄야? 계속 흐름 끊기잖아. 그지? 우리 조는 친구들아. 원래 저는 조는 걸 잘 무시를 못해요. 조는 걸 잘 무시 못해.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그지? 너네가 자든 말든 냅두는 성격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폐가 되는 거야. 알겠지? 폐를 끼치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졸지 말자. 너네만 있는 거 아니다. 알겠지? 자, 여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좀 가봅시다. 뭐 여기 파트는 이게 끝이에요. 개념은. 단순하게 대상이 예전엔 다항함수였다면 이젠 초월함수로 바뀌는 것 빼고는 뭐 다른 건 없겠죠. 중간에 보시면 마플 교과서 특강이라고 269페이지가 보일 텐데 거기서 뭐 쓸데없는 얘기들 너무 다뤘더라고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알겠죠? 뭐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굳이 이거를 안 봐도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만 요 정도 하나는 좀 볼까? 270페이지 가보실래요? 270페이지 보면 1번 문제 있거든요. 1번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어. 역함수 얘기인데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때 이거예요. 이거 y는 x가 이렇게 있고 pq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pq 직선이 얘랑 수직이래. 그럼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pq 길이의 최소를 묻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걸 말하는 건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여러분들 눈치가 조금 있다면 언제 최소냐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막 휘잡고 가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 당연히 좀 길어지겠죠. 얘도 이렇게 가면 길어지고 근데 뭔가 여기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언제일 때냐를 판단하는 거는 얘랑 얘가 지금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수없이 많은 접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딱 있겠죠? 맞죠?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딱 1일 때가 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때를 지나가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죠?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닌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이랑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최소 누구예요? 얘랑 평행할 때 아닌가? 그거랑 같은 논리죠? 얘 기준에서 본다면 살짝 얘가 이렇게 가다 휘어가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봐봐. 요렇게. 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울기가 평행할 때가 제일 최소가 되겠죠. 그 점이. 알겠죠?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자라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펜 잡아, 펜. 자세가 편해서 그런가? 자, 271페이지 가봅시다. 하하. 진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거 들으려고 강의를 듣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단순 미분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거. 못하는 거 아니죠? 할 수 있죠? 발전 문제로 갑시다, 우리는. 53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양의 실수란 말은 왜 줬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재요. 자, 그때 y는 fx 위에 어떤 점이 있고 그 점 2,-2에서의 접선과 gx 곡선 gx 위에 점 2,-4e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가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두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라는 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게 뭐냐면 F'E랑 그 다음에 G'E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F'E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fx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G'이라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그럼 요게 어떻게 될 거냐? G'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 x가 양수라 했죠? 과감하게 4를 빼세요. 그냥 저거 계산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x가 양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G'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4F'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ln 1이겠죠? ln 2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4Fe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두 개를 곱해서 -1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F'E를 곱해야 된다는 건데 F2를 모르고 있으니까 뭔가 얘부터 찾아줘야 되는데, 아까 보면 지금 fx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고 G'는 -4e를 또 만족하고 있죠. 얘를 또 써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요. G'라고 하는 거는 1을 넣으면 4Fe 곱하기 ln인데 1이겠지. 그래서 얘가 뭐야 이거 나와버렸네? 쓸데없는 헛짓거리 했고,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여기가 약분이 되면서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랑 곱해서 -1을 만들면 되니까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F'E를 제가 그냥 좀 치환을 할게요. 귀찮으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4x-4에서 x를 곱한 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4x제곱 -4x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게 2x-1의 제곱이고, 그럼 x의 값이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F'의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하는 거는 F'E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답은 50 나오겠네. 오케이? 단순 연산의 문제였어요. 넘깁시다. 그 다음에 2번.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또 역함수 공식을 까먹으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 위에 점 4,1이라 했으니까 g4 값이 일단 1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g4가 1인데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f1은 4다를 또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구하라는 것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g'4만 있으면 답이 나오겠네. 그럼 g'4는 f' g4분의 1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아니면 fgx에서 그 식을 유도를 하던지 아니면 외우시던지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F'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미쳤지. 구해야 되죠 이제. F'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F'X를 계산해보면, 야 이거 계산하러 왔니? 계산 바로 하자잉. 우리 고수들이잖아. 3 더하기 2 더하기 1 6이겠죠? 오케이? 따라서 6분의 1이 답이 될 겁니다.
구하라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알고 있고 4,1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생략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넘기자. 3번. 그럼 이 접선을 가지고 또 뭘 할 수가 있냐? 탄젠트 세타를 또 구할 수가 있다. 당연히 기울기랑 관련돼 있으니까 기울기랑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또 튀어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L1이라 잡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L2라 잡으면 L1과 L2 사이에 그 세타가 있어요. 얘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그냥 결국 뭘 하면 될까요? 그쵸? 요 L2의 기울기를 뭐라고 잡을까? 알파라 할까? L1의 기울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L1의 기울기를 알파라 할게요. 그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L2랑 X축이랑 이루는 요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X축과 평행한 요 교점에서 평행한 요 선을 그었을 때 동의각 성질에 의해서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세타라는 거를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그냥 이거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치?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하면 되고 얘를 계산하려면 1풀탄탄 탄마탄이었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구하려면 L1과 L2의 기울기인데 그게 접선의 기울기죠? 끝. 하나씩 구해보자. 탄젠트 베타가 알파부터 할게. 요게 L1에서의 기울기니까 1,0에서의 기울기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Y'은 X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1입니다. 탄젠트 알파는 1이고 탄젠트 베타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2 넣으면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오케이? 답은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답이 되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4번에) 2번만 하겠습니다. 4번에 2번. 자, 곡선 y는 x, 2x승에 접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과 수직인 직방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주면 되겠죠? 뭐 어떻게 됩니까? 얘 넘기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그냥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얘가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어떻게 잡으면 된다? 2로 잡으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될 때의 뭘 찾아주면 돼요? 접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y'이 2x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x에다가 이제 t를 집어넣게 되면 2의 t에 t 플러스 1이 되니까 요게 1을 만족하는 t를 찾으면 되고 자 이거 원래 계산이 안 될 뻔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초월과 다항을 합쳐놨잖아. 원래는 방정식 계산하기가 어려워. 근데 미적분2에서 초월함수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단순한 잠깐만 이 반이 아니구나. 내가 고이들 지수 로그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런 방정식 풀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0, 1, 2 같은 그냥 정수들만 대입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교육과정 상에서 밝혔어요. 복잡한 계산은 집어넣지 않겠다고. 알겠지? 승훈아? 이 표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 하여튼 야 여기 2에다가 3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수습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1 집어넣어 봤더니 그냥 맞아 떨어진다고. 그냥 답이 그거예요.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접점의 좌표는 1, 얼마가 되겠죠? y에다가 1 넣으면 2의 1승 되겠죠? 그래서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방을 구하면 답이겠죠? 이렇게 되면 되나? 1 넣으면 2 맞죠? 오케이. 아, 좀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은데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다음 파트로 갑시다. 5번. 5번에 있는 발전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좀 비슷한 틀인 거 알겠나요? 아까 특강하면서 그 마플 특강하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했을 때 이거 길이 언제 최소야 했던 거 기억나요? 최대도 비슷하겠죠, 그죠? 네. 5번 갈게요. 5번. 자, 그래서 뭘 묻고 있나 한번 봅시다. y는 x 플러스 2란 직선이 있고 lnx란 곡선이 있어요. 그때 a랑 b라는 점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요 점이고 PAB의 넓이의 최소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PAB라고 하는 거는 P라는 녀석이 lnx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 t, lnt라고 둔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 신발끈 공식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겠죠. 그걸 뭐 미분해서 최소를 구한다. 그 과정을 원래 하면 답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아직 그래프도 못 그려봤는데 그치? 그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성질을 이용해 주라는 거예요. 언제 최소가 될 것 같냐를. 그러면 넓이의 최소잖아요. ABP 넓이의 최소. 이런 거 볼 때 하나씩 분해를 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그럼 여기는 얘를 밑변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맞죠? 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이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넓이의 최소가 결국에 높이의 최소가 될 거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 선분 AB 혹은 직선 AB까지 수선의 발을 끄었을 때 거기에 길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곡선 위에 있는 점과 요 직선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를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럼 그게 언제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얘 기준으로 보세요. 얘 기준으로. 언제겠어요? 요때가 최소가 되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만약에 X축의 세상에서 본다면 언제 최소가 되니? 성호야? 언제 최소가 돼? 어떤 점일 때가 X축과 거리가 최소가 돼요? 당연히 요 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로 판단이 가능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최소는 언제겠어요? 여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요 세상에 봤을 때 얘지만 요 세상에 봤을 땐 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느낌이라니까? 그럼 당연히 최소는 기울기가 같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얼마일 때 1인 직선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울기가 1, 접선의 기울기가 1을 만족하는 접점이 P가 된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4번에 있던 유형과 비슷한 유형이라는 게 파악이 되는 거죠. 알겠죠? 1일 때 아닌가? 미분계수가 t분의 1이니까 도함수가 t분의 1이니까 1이 되려면 1이겠죠? 그래서 1,0 아 여기 일대가 접선의 길이가 1일 때니까 요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P의 좌표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0,2니까 뭐 신발끈 공식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셔도 되고 알겠죠? 둘 중 아무거나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자. 흑. 자, 6번도 봅시다.
미치겠다 진짜. 눈동자들을 보면 이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단 한 개도 없어. 초롱초롱한 게 전혀 없어. 진짜 거의 그냥 시체야. 반시체. 이 이과생들이 미적분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 미적분학을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오케이, 볼게요. 마플 개념 6번은 뭐 단순하게 그냥 뭘 묻고 있냐면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동일하다를 이용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6번에 딱 2번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잉. 한번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6번에 2번은 원점에서 y는 x분의 2의 x승의 근 접선이 4,a를 지난다 했으니까 끊어서 접선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접선. 그러면 접점을 우리가 t분의 2의 t승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접점에서 원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t분의 2의 t승 이렇게 되겠죠? 그건 뭐랑 같아야 돼요? 얘를 미분계수랑 같아야 되겠지? 그럼 미분계수 어떻게 구해요? t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하면 2의 t승. 그 다음 밑에 거 미분하면 밑에 거 그대로니까 2의 t로 묶으면 되겠죠. 어차피 사라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t. 그 다음에 빼기 밑에 거 미분하면 1이고 얘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는 식이 t제곱분의 2의 t승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야 돼. 0,0에서 그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0,0에서 그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t 값이 0이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0이 될 수 없겠죠. 왜냐면 얘는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뚫려 있겠지, 그지? 그치? 그러니까 t는 0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t제곱을 그냥 무지성으로 날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눌 때 이렇게 양변의 t제곱을 없앨 때 무지성으로 없애냐 아니면 알고 없애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2의 t승도 양수니까 날려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뭐 단순하게 t-1은 1이다라는 방정식만 풀면 되고 t의 값은 2가 되겠네. 접점의 좌표를 찾았죠. 2,2분의 1 2의 제곱. 요걸 지나고 그 다음에 괜히 지웠다 이거. 하여튼 요거였던 것 같은데, 그지? 제가 기울기는 어떻게 잡으라 했어요? 그냥 여기다 2 넣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4분의 2의 제곱.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4분의 2의 제곱이고 2,2분의 2의 제곱을 지나는 직방이 4,a를 지난다 했으니까 계산해봅시다. y는 4분의 2의 제곱, x에다가 2 넣으면 바로 돼버리네? 오케이. 그냥 이게 끝이네. 그리고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끝냈죠? 4,a 대입하시면 a라는 값이 2의 제곱이네요. 결론적으로 a 값이 나오죠. 넘어갑시다. 7번.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55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설명할게요. 위에 있는 그 대표 유형이랑. 알겠죠? 마플 개념 익힘이랑. 자, 당연히 이제는 곡선 밖의 점인데 미지수가 잡히죠. a,0이라는. 그래서 a,0에서 y는 x의 제곱 2의 x승에 서로 다른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대. 알겠지? 포인트를 좀 잡자. 그러면 일단 곡선 밖의 점에서의 유형이니까 접점을 t,로 잡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래서 접점을 t, t제곱 2의 t승 이렇게 잡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잘 들어봐. 방정식을 세워줄 거야. 어떤 방정식?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동일하다를 이용하면 방정식이 나오겠죠. 왜? 접점 문제니까. 곡선 밖에서의 접선 문제니까. 그럼 t-a분의 t의 제곱 2의 t승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거는 얘를 미분해야 되겠네. 2의 t승, 그 다음에 t제곱을 미분하면 2t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서 2의 t승이 날아가도 상관없으니까 요 식은
양변에 t-a를 곱하게 되면 t의 제곱은 t-a 곱하기 2t-t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몇 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고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는 결국 접점의 좌표랑 동일한 거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이 나오기 위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접점도 필요하겠죠? 맞나요? 접선이 3개 있으려면 접점도 3개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된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된다로 해석이 돼요. 참 말 길게 한다 진짜. 그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면 될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뭔데?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알겠지? 정리를 해봅시다. 얘 계산하면 이제 t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2t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니까 2-at제곱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t가 되겠죠? 됐죠? 그럼 넘기면 t의 3승 플러스 1-a의 t제곱 마이너스 2at가 0이 될 거예요. t제곱 넘겼으니까 1을 빼준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알겠죠? 그럼 요 3차 방정식 구하면 되거든? 자, 우리가 수학2에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죠? 판별식이? 3차 방정식의 판별식 기억나나요? 뭐였어요? 극대와 극소값의 곱이 음수다. 요걸로 판단했었던 거 기억하니? 얘를 쓰려고 봤어. 근데 미분이 돼요? 아, 미분이 미쳤나봐. 미분 당연히 되겠지. 미분했을 때 극대와 극소를 구할 수 있겠어?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될 수는 있겠어요. 알겠죠?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지수가 박혀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이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얼핏 딱 봤더니 방정식에 뭐가 있어요? 공통인수인 t가 껴있다. 그러면 이 t를 뭐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뺄 수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t제곱 플러스 1-at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얘네들이 어쨌든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이거는 결국에 무슨 내용이다? 수학상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했죠?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1차식 하나를 뺀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었지. 그지? 자, t는 0에서 근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중근을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0 넣어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죠? a가 0만 아니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0을 근으로 안 갖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판별식이 양수다를 가져버리면 끝나겠지. 됐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죠. 얘 제곱하시면 1-a의 제곱이고 솔직히 1-a의 제곱 조금 저는 불편하거든요. a-1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한 다음에 곱 플러스 8a를 진행하고 얘가 0보다 크다.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인데 플러스 6a가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닌가?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됐죠? 그럼 요걸 구하면 됩니다. 요거를. 근데 이거 판별식 쓰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A축일 때 요거 답이라는 거야. 알겠죠? 요게 답이겠죠? 아이고, 그럼 계산해보자. 요거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야, 이왕 답 줄 거면 좀 깨끗하게 주지. 진짜 이 젠장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9에서 1 빼면 되니까 8.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2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가 되겠지? 근데 중간에 누굴 제외해야 돼? 0 제외해야 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답을 내시면 나올 겁니다. 답 보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봐봐. 수직선 하나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고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인데 마이너스 3과 2루트 중에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3이 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더 크죠? 그러니까 음수예요, 음수. 0은 여기 있겠지? 얘를 제외시켜 줘야 되는 영역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제외해야 되니까 이렇게 뿅뿅 이렇게 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보다 작다 또는 얘랑 0 사이에 있다 또는 0보다 크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맞아요. 자, 이 문제 포인트 잡자. 후후 포인트 잡자잉. 자, 원래 같았으면 마필 개념 익힘 위에 있는 7번 문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몇 차 방정식의 문제다. 2차 방정식의 문제로 해석이 되겠지. 발전이니까 당연히 이게 3차로 나왔죠. 3차 방정식 나왔고 3차 방정식이 근을 3개 갖기 위해서는 방식이 수학2 방식이 있고 수상 방식이 있거든요. 수학상 방식은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으로서 얘를 2차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수학상의 방법이었고 미적분해래. 수학2의 방법은 뭐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극대와 극소를 구해서 그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다를 이용하는 게 두 번째 방식이었겠지? 둘 중 하나일 거야. 알겠지? 둘 중 하나일 거야.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요런 느낌? 미분하면 딱 사라지게끔 설계를 해놨겠지, 그지? 그쵸? 요 정도? 그러면 이런 식은 뭐도 안 되고 지금처럼 얘 보이는 것처럼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뭔가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2차 방정식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럴 때는 미분해서 요걸로 가야 되고. 알겠죠?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면 인수를 앞으로 뺀 다음에 얘를 2차식으로 해석하는 거. 오케이? 상황 바이 상황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알겠죠? 8번 갑시다. 요 문제가 이제 공통접선 중에서 접점이 서로 다른 케이스니까 8번을 풀게요. 8번을. 마지막 유형인가? 그렇네. 자, y는 2의 x승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y는 2 루트 x-k에 접할 때래요. 그러면 약간 간단하게 그림만 좀 그려보면 2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2 루트 x-k는 무리함수죠. 무리함수. k값은 모르긴 하는데 뭐 하여튼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식으로 가겠죠. k값에 따라 바뀌는 1,2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2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얘가 시작점의 위치가 k,0이거든요. k,0이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이게 적당하게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공통접선은 생기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요때를 찾으라는 거지. 여튼 뭐 구해봅시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접점이 같은지 아니면 접점이 서로 다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일단 판단하면 안 돼. 알겠지? 왜? 이게 만날 수도 있지만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부로 일단 판단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그러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땐 되게 접점을 딱 지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치? 충분히 착각할 수 있겠는걸? 내가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그려보니까 이런 식의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군. 그러게. 그러면 같을 때랑 다를 때를 구분해서 풀어야 되나? 굳이 그런 수고스러움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일단 볼게요. 일단 접선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요 y는 2의 x승이라는 어떤 지수함수의 1,2에서의 접선이죠. 접선. 그러면 y를 미분하면 2의 x승이고 x에다 1 넣으면 2겠죠. 2. 맞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보면 기울기가 2면서 1,2를 지나야 되니까 2x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
아, 좀 적당하게 잘 그렸어야 되는데. 원점 지름. 수정. 오케이.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볼 겁니다. 얘가 이제 요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근데 딱 봐도 뭐 접점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풀 때 접점이 같을 때랑 다를 때를 우리가 굳이 고른다면 접점이 다를 때를 고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접점이 같은 것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쵸? 되게 좀 애매하게 말을 해버리네. 하여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접점이 이렇게 1,2로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접점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 접점의 좌표를 잡아가지고 요 접점 좌표랑 요 접점 좌표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동일하다. 이거를 쓰는 거죠. 그럼 이미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 뭐라고? E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E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대입하는 것부터 먼저겠죠. 제가 이 접점의 좌표를 t, 2 루트 t-k라고 둘게요. 그러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y'은 자, 이거 미분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니? 얘를 뭘로 바꿨어? 2분의 1승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죠? 바로 할게요, 그냥. 요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기에다가 이제 t를 집어넣은 루트 t-k 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미지수가 몇 개죠, 지금? 2개죠? t랑 k. 그래서 식이 2개 필요한데 요 식 1개랑 오른쪽 식은 뭘 쓰면 될까? 평균 변화율이 같다를 쓰면 되겠죠? 따라서 t-1분의 2 루트 t-k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됩니다. 얘를 정리하는 게 포인트겠죠. 어떻게 정리할까? 연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랑 요거랑 연립할지 아니면 요거랑 요거랑 연립할지 그건 본인 자유예요. 뭐랑 뭐를 연립하는 게 제일 나을까? 오른쪽 두 개를. 응? 오른쪽 두 개를. 오른쪽 2개를. 요거 연립하고 요거 연립?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오른쪽 두 개가 t-k가 지니까. 저는 그냥 얘가 상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쓰고 싶은데 얘를 2번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상수 2번 쓰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랑 요거에 대한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답정 넣어야 너무? 하여튼 요 식부터 먼저 갈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엮어야 되는 느낌은 좀 나죠? 아, 이거 2개를 대입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왜? t랑 k라는 골칫덩어리 미지수를 바로 버릴 수 있잖아. 식을 조금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t-k라고 하는 거를 바꿀게요. 2분의 1이다로 바꿔서 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랑 같다고 할게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t-1분의 2 루트 t-k-2가 1에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얘로 바꾸면 굉장히 깔끔해지지 않겠니? 바꿉시다. 2개 연립하는 거니까 대입법을 쓴 거예요. 이미 2개를 일단 엮었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1을 양변에 나눌 건데 나중에 나눌까? 일단 먼저 곱할게요. 그럼 남아있는 게 2분의 2 마이너스 2는 2t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너무나도 땡큐하게도 소구가 됩니다. 소구. 따라서 t의 값은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던걸요?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됐어? 따라서 이제 2제곱분의 2를 어디다가 뭐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냥. 그러면 이거 양변 제곱했을 때 t-k가 2제곱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t 값이 얘였으니까 집어넣으면 2제곱분의 2에다가 k를 빼면
얼마 되죠? 아, k 값이 결론적으로 2제곱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전개를 막 한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두 번째 풀이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이 조금 없네.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접선이 EX다. 요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방법 2번은 접선을 구할 거예요. Y는 접선의 방정식 루트 t-k분의 1에다가 x-t 플러스 2 루트 t-k 요러면 요 접점에서의 접선이 나오겠죠? 요 접선 접점에서의 접선이. 근데 그 접점에서의 접선이 뭐면 돼요? 요거면 되죠. EX.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EX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개수 비교. 그럼 얘는 루트에 t-k분의 1이 루트 t-k분의 1x 마이너스 루트 t-k분의 t 플러스 2 루트 t-k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누구랑 같다고? 2의 x랑 같다니까? 그럼 얘가 얼마면 돼요? 얘면 되겠죠? 아까 뭔가 이제 여기서 구했던 이 시간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오우, 소름. 얘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셔도 돼요. 방법은. 알겠죠? 뭐든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 평균값 정리랑 원래 이제 롤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면 한번 강의를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딱히 이제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로피탈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갈게요. 오늘 수업은. 로피탈의 정리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기는 한데 배워두면 어찌됐든 간에 쓸 때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극한값 계산할 때 쓰는 도구예요. 놀랍게도 이 로피탈 정리를 대학교에서는 그냥 무지성으로 써요. 그냥 모든 이공계열 학생들이 다 무지성으로 씁니다. 알겠죠? 그냥 고등학교에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교육과정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의 어떤 형태의 극한을 계산할 때예요. 그때 이제 대입을 해봤는데 대입을 해봤더니 이 형태가 0분의 0꼴이 되거나 5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었을 때 로피탈의 정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선택을 하면 되냐면 x-a, x-a를 곱하게 되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f'의 a분의 g'의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L을 먹었던 이 친구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3승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이걸 로피탈 써도 되겠죠? 왜 써도 되냐? 분모를 보시면 돼요. 분모를. 분모가 다함수잖아. 그럼 로피탈을 갈겼을 때 언젠가는 0이 되는 형태가 사라지겠죠? 물론 장난 아닐 것 같아. 그지? 한번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요거를 양단을 미분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0꼴이니까 밑에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될 거고 위에를 미분하시면 탄미 섹제죠.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올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거.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 계산이 돼요?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얘가 0으로 가고 있고 또 얘가 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얘 1로 가고 있고 얘도 1로 가고 있으니까 두 개 빼면 또 0으로 가죠? 또 0분의 0꼴이죠? 뭐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로피탈 쓸 수 있죠? 로피탈 씁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6x분의 됐죠? 자, 위에 미분해보자. 시컨트 제곱을 미분하면 2 시컨트 제곱 x 탄젠트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재미분하면 사인 x가 돼요.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0분의 0꼴이죠? 0 넣어봐. 1 되고 0 되니까 0 되고 0 되니까 0분의 0꼴이죠? 또 뭐 쓰면 돼요? 로피탈 쓰면 되겠죠?
되겠죠? 오케이? 한 번 더 로피탈 쓰시면 돼요. 오케이? 끝. 근데 이거 만만치 않겠지?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끼리의 명칭이 하나 합시다. 준피탈이라고 할게요. 준피탈. 원래 로피탈이 저 분모가 0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갈기는 게 로피탈인데, 준피탈은, 자, 일단 들어봐봐. 조현준의 로피탈이다 해서 준피탈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준 하면 약간 살짝 어때? 약간 세미 같은 느낌 좀 들지 않아? 그지? 준프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로피탈 중에서 살짝 덜 쓰겠다. 로피탈을 덜 쓰겠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 했어요. 로피탈 썼어. 로피탈을 그러니까 극한의 형태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써. 더 쓰면 보인다고 이게. 이거 안녕? 얘들아, 보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로피탈을 쓰다가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나온다. 그럼 그 극한으로 가는 거야. 이게 준피탈.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차피 1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6분의 2로 수렴하겠죠? 더하기.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6분의 1로 수렴하니까 얘의 극한값은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얘들아, 로피탈을 이렇게 무작위로 쓰면 안 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밑에는 되게 간단해지고 있지만 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오히려 미분할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더 증식되지. 그러니까 로피탈을 미적분에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식이 너무 복잡해져.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95% 이상의 문제는 로피탈을 쓰면 개꿀입니다. 그 5%를 여러분들이 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 풀다 보면 본인이 깨닫는 게 있겠죠. 하여튼 이 95%는 써도 되니까 로피탈의 방법도 어느 정도는 적용을 시켜봐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알겠지? 하지만 무지성은 안 돼요. 극한을 못 외우고 그냥 로피탈로만 약간 의존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